엄마, 무릎 꿇지 마세요. 제발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나요? 제가 아는 가장 엄격한 한국 아주머니가 수천 명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 앞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68세의 시어머니가 긴 외투 입고 제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자기야, 제발 오래 가지 마. 엄마 혼자 못 살아. 자기야, 오래 가지 마. 엄마 혼자 못 산다. 제 인생 처음으로 시어머니 눈물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바로 저를 영하 25도 밤에 외투 하나 못 입히고 집에서 쫓아낸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정말 여기서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한국 시집 가면 좋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예뻐한다고들 하죠. 근데 제 이야기는 한마디 차가운 말로 시작됐어요. 3년 전 첫 인사날 보라색 아오자이 입고 고향 선물 들고 설레며 문 두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문 열고 위아래 훑어보더니 이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집에 안 맞아요. 9글자 뿐이었는데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로 뛰어가 펑펑 울면서 친구한테 오늘 밤 비행기 타고 갈 거야. 문자 보냈어요.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평생 저를 미워하는 사람과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2층에 남편이 2년 동안 절대 열지 말라는 파란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을 열었을 때야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알았어요. 제가 죽은 사람의 복사판이었거든요. 앞으로 72분 동안 제가 지옥 갔던 날들과 구원받은 날들을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먼저 시어머니를 처음 뵙고 15분 만에 쫓겨날 뻔했던 날부터 시작해야겠죠. 아오자이 예쁘게 입고 고향 선물 들고 웃기만 하면 시어머니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완전히 잘못 생각했죠. 그때 저 24살이었고 남편과 2년 연애했어요. 남편이 엄마 좀 깐깐하지만 착하기만 하면 금방 좋아할 거라고 했어요. 믿고 베트남 과자 들고 한국어 인사 외우고 인천공항 도착해서 국화꽃 한 다발 안고 3분 스피치까지 준비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9초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베트남에서 온 향이에요. 시어머니 선물 받아서 바로 바닥에 내려놓고 안 뜯었어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이 집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왔어? 이 집에 안 맞는 것 같아. 저 얼어붙어서 화장실로 뛰어가 울면서 친구한테 시어머니 나 싫어해 문자 보냈어요. 친구가 진정에 시험 보는 거야 했지만 아니에요. 그 눈빛은 진짜 싫어하는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문 두드리며 엄마 그런 뜻 아니야 했지만 저 소리쳤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시어머니 집에서 첫날 밤 잠 못 이루고 친정엄마한테 나 집에 가고 싶다고 문자 보냈어요. 엄마가 돌아오면 온 동네가 너 실패했다고 할 텐데 견딜 수 있겠냐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쌀국수 끓여서 내가 가정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 부엌 와서 냄새 맡더니 냄새 이상해요. 한국 집에서 이런 냄새 하면 안 돼요. 냄새 이상해. 한국 집에선 이런 냄새 나면 안 돼. 저 냄비째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일 비행기표 예약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2층 파란 문을 우연히 열었어요. 제 인생 가장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됐죠. 그 방에 뭐가 있는지 미리 알았으면 이 집에 발도 안 들였을 거예요. 남편이 3번이나 경고했어요. 2층 복도 끝 파란 문은 절대 열지 마세요. 그런데 베트남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잠이 안 와서 집을 돌아다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다가가서 열었어요. 마른 꽃냄새와 소독약 냄새. 핸드폰 불빛 비췄을 때 핸드폰 떨어뜨릴 뻔했어요. 벽 전체가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한쪽 눈실 같은 눈도 입꼬리 점도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것도 똑같았어요. 작은 재단 위 일기장을 펼쳤어요. 2018년 3월 14일. 오늘도 소영이가 피를 토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엄마 베트남 쌀국수 먹고 싶다고 했어요.
소영이는 시어머니의 외동딸이었고 24살에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죽기 3개월 전 지금 제 남편과 약혼했었어요. 저는 그냥 대체품이었어요. 우연히 죽은 딸과 똑같이 생긴 베트남 며느리.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또 잃을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매일 유령 보는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는 제 이름 적힌 편지 뭉치가 있었어요. 소영이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향이 언니 마냥 내가 없어지면 엄마 좀 부탁해요. 엄마 외로워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아니에요. 언니 나 닮았으니까 엄마 금방 좋아할 거예요. 근데 만약 엄마가 언니 싫어해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엄마는 한 번 깨진 마음을 지키려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어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대체품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러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베트남 안 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으로 집에서 쫓아낸 날이었어요. 영하 30도, 밤에 거의 얼어 죽을 뻔했죠. 시어머니가 몇 시간이나 저를 밖에 가둬놨는지 궁금하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 앉아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세요? 2022년 12월 27일 밤 영하 30도. 저는 뒷마당에 갇혔어요. 외투도 핸드폰도 없이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감히 한마디 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저도 며느리인데 왜 저를 조금도 사랑 안 해주세요. 시어머니 눈이 빨개지시더니 뒷문 가리키시며 나가서 정신 좀 차려. 언제 정신 차리면 들어와라. 철문 쾅 닫고 잠갔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너무 추워요. 대답 없었고 바람과 눈만 얼굴을 때렸어요. 계단에 주저앉아 분을 쐈어요. 10분, 30분, 1시간. 손가락이 까맣게 되고 입술 감각이 사라졌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덜 아플 것 같았어요. 정원 구석 눈 덮인 도리자에 누웠어요. 눈 감고 속으로 소영아 언니 너한테 갈게. 추웠다가 따뜻해지더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자살 시도 처음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는 수면제 20알 먹었는데 남편이 일찍 와서 살렸어요. 두 번째는 부엌에서 칼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계셔서 무서워서 놓았어요. 세 번째는 서울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다가 베트남 아이가 사탕 팔고 있는 걸 보고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은 진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개 짖는 소리와 발소리. 향아, 향아. 남편이 야간 근무 끝나고 와서 뒷문 열려 있는 걸 보고 뛰어나와 저를 안고 엄마 문 열어요. 하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 뛰어나오시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어요. 의사는 10분만 늦었어도 못 살았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거기 서서 눈만 빨갛게 하고 아무 말 안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깨어보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침대 옆에 앉아 계셨어요. 두꺼운 종이 17장을 제 무릎에 올리시며 베트남어 서툴게 하셨어요. 읽고 가든지 말든지 결정해. 저는 그 편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드릴게요. 이 글이 저를 살렸고 시어머니 마음도 살렸거든요. 2022년 12월 28일 아침 거실에서 눈을 떴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제 손을 계속 잡고 계셨어요. 17장 편지를 제 무릎에 올리시며 서툰 베트남어로 읽고 가든지 말든지 결정해 첫 장을 펼쳤어요. 향아 엄마가 이 편지를 눈물로 썼단다. 엄마는 사과 잘 못해서 이렇게 쓴다. 어젯밤 엄마가 널 거의 죽일 뻔했어. 엄마 알아. 엄마는 엄마 자격 없어. 엄마에겐 소영이라는 딸이 있었어. 너랑 똑같이 생겼어. 눈 웃을 때 한쪽 올라가는 것도. 24살에 백혈병으로 떠났어. 떠나기 전 엄마 손잡고 미니가 나중에 결혼하면 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해줘라고 했어. 엄마 약속했는데 못 지켰어. 네가 집에 들어오는 날 엄마는 미칠 것 같았어. 또 소영이처럼 아픈 걸 볼까봐
또 울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널 밀어냈어. 또 사랑하다 이럴까봐. 내가 쌀국수 끓일 때마다 엄마는 부엌 문 뒤에서 울었어. 소영이도 죽기 전 쌀국수 먹고 싶다고 했거든. 네가 웃을 때마다 고개 돌렸어. 오래 보면 안을까봐. 엄마 5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어. 네가 와서야 엄마가 아직 아플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어젯밤 문 열어줄 뻔했는데 무서웠어. 문 열면 또 딸을 잃을까봐. 그래서 너를 밖에 뒀어.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네가 가고 싶으면 안 말릴게. 공항까지 데려다주고 표도 사줄게.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 근데 기회 한 번만 준다면 딱 100일만 더 있어줘. 엄마가 다시 엄마 되는 법 배울게. 너를 사랑하는 법을 잃지 않으면서 배울게. 17장을 3시간 동안 읽었어요.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계셨어요. 향아, 제발 엄마한테 기회 줘. 100일만, 향아 기회 한 번만, 100일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베트남에 있는 제 친정엄마처럼 아픈 엄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100일이 저와 시어머니 인생을 바꿨어요. 첫날부터 99일째 부엌에서 쓰러지시기까지 하나하나 들려드릴게요. 2023년 1월 1일 새벽 6시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소영이 앞치마 들고 오늘 김치 담가 줄게 모르면 며느리 노릇 하지 마라. 3일째 저 온라인 한국어 공부할 때 몰래 문 뒤에서 1시간 동안 듣고 계셨어요. 5일째 고향 마늘 냄새 그립다고 했더니 저녁에 마트 가서 베트남 마늘 한 봉지 사와서 제 앞에 놓고 가셨어요. 7일째 처음으로 베트남어 하셨어요. 잘 먹어. 저 놀라서 밥그릇 떨어뜨렸더니 아주 작게 웃으셨어요. 15일째 제가 쌀국수 다시 끓였는데 냄새 나지 않게 숨겼어요. 뚜껑 몰래 여시고 크게 냄새 맡더니 향아 냄새 좋다. 소영이도 좋아했을 텐데. 향아 향기 좋아 소영이도 좋아했을 거야. 하고 돌아서서 눈물 훔쳤어요. 30일째 김치 레시피 노트 가져오셨는데 베트남어로 서툴게 써놓으셨어요. 베트남 고춧가루 2스푼 리손 마늘 좀 더 넣어 향기 좋게. 저 노트 안고 울었고 처음으로 뒤에서 엄마 안았어요. 엄마 몸 뻣뻣해지셨다가 제 손 위에 살살 손 올리셨어요. 50일째 몰래 새 폰 사다 주셨어요. 돈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소영이 떠난 뒤부터 모은 연금이야. 그때 사주려고 했는데 이제 넣어줘. 저 엄마 안고 울었고 엄마도 같이 울었어요. 70일째 일찍 들어왔더니 TV 앞에서 듀오링고 하시며 혼잣말 사랑해. 저 문 뒤에서 울었어요. 85일째 엄마 68세 생일에 청록색 아오자이 드렸어요. 입어보시고 거울 보고 엄마 예쁘냐고 물으셔서 세상 제일 예뻐요 엄마 했더니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렀어요. 90일째 제 손 잡고 향아 엄마 사랑해. 향아 엄마 사랑해. 저 울면서 계속 고개 끄덕였어요. 99일째 부엌에서 같이 김치 담그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 잡고 얼굴 하얗게 되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저 소리 질렀어요. 엄마, 엄마 무서워하지 마. 기절하시기 직전 한마디 하셨어요. 향아, 엄마 버리지 마. 향아 엄마 버리지 마. 저 엄마 안고 차 몰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의사가 급성 심근경색 생존 확률 30%라고 했어요. 그 뒤 72시간 동안 엄마가 부른 이름은 제 이름뿐이었어요. 그 72시간 한 분 한 분 다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병원 전체가 같이 온 순간도요. 99일째 밤 9시 병원에 뛰어들었어요. 엄마는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인공호흡기랑 온갖 선이 연결돼 있었어요. 심장내과 과장이 빠른 한국어로 생존 확률 30% 정신 준비하라고 했어요. 다리가 풀려서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 안 나요. 72시간 동안 잠도 밥도 안 먹고 중환자실 복도에만 있었어요.
간호사 나올 때마다 엄마 어때요? 하고 물었지만 고개만 저었어요. 12시간째 혈압 70, 40까지 떨어졌어요. 의사가 긴급 스텐트 시술 동의서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손 떨려서 펜 2번 떨어뜨렸어요. 24시간째 여전히 의식 없었어요. 몰래 들어가 엄마 손잡고 속삭였어요. 엄마 100일 약속했잖아요. 하루 남았어요. 깨어나요. 36시간째 경련이 왔어요. 중환자실이 난리가 났고 제세동기 쓰는 소리가 나서 저 밖으로 내쫓기고 문 두드리며 울었어요. 새벽 3시 베트남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시어머니 죽을 것 같아, 나 못 견딜 것 같아 울었어요. 48시간째 의사가 장기 부전 시작됐다고 했어요. 복도에 주저앉아서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절엔 가본 적 없지만 신이 있다면 제 목숨이랑 바꿔줘요. 엄마만 살아주면 돼요. 60시간째 친정엄마 레시피로 파행죽 끓였어요. 음식 반입 금지라서 간호사 앞에 무릎 꿇고 한 숟갈만이라도 엄마 파 냄새 맡으면 제가 끓인 거 알아채고 깨어날 거예요. 애원했어요. 불쌍하다고 허락해줬어요. 코로 들어가는 튜브로 죽 떠서 먹여주며 울면서 엄마 파죽력이요. 베트남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끓였어요. 엄마 먹어요. 68시간째 혈압이 90, 50으로 올랐어요. 의사가 좋은 징후라고 했지만 아직 의식은 없었어요. 71시간째 저는 복도 의자에서 기절하듯 잠들었어요. 꿈에서 소영이가 웃으면서 언니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했어요. 정확히 72시간째 약속은 99일이었는데 100일째 저녁 9시 간호사가 뛰어나와 가족 들어오세요. 환자 깨어났다고 소리쳤어요. 저 뛰어들어갔더니 엄마 눈 반쯤 뜨고 입술 움직이고 계셨어요. 귀를 입에 대었어요. 한 글자 향아 손을 꽉 잡으시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중환자실 조용해졌다가 의사 간호사 전부 박수쳤어요. 저 엄마 손에 얼굴 묻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어디 가지 마요. 엄마 힘겹게 웃으시며 한마디 한마디 하셨어요. 너 엄마랑 영원히 같이 있어줄래? 저 계속 고개 끄덕였어요. 네, 영원히 같이 있을게요. 어디 안 가요. 일반 병실로 옮기기 직전 엄마가 제 주머니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집에 가서 저 열어보니까 낡은 작은 상자였어요. 엄마가 집에 가서 열라고 했어요. 그 상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바로 지금 들려드릴게요. 한국 공식 서류에서 저는 엄마의 법적 친딸이 됐어요. 강남 아파트는 완전히 제 명의 엄마는 남편이랑 저랑 같이 옛날 집에 살아요. 매일 아침 엄마 일찍 일어나 밥하고 제가 퇴근하면 딸 왔어. 하고 반겨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공항에서보다 더 많이 운 날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한 날이에요. 그날 엄마 김치 담그고 있었는데 제가 부엌 뛰어들어가 엄마 아기 생겼어요 했어요. 엄마 칼 놓고 5초 동안 굳었다가 저를 와락 안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아이고 엄마 할머니 된다. 손자 앉는다. 이웃들이 장례식 난 줄 알았대요. 저는 눈물 속에서 웃었어요. 드디어 소영이한테 한 약속 지켰구나. 엄마 외롭지 않게 잘 모시겠다는 약속. 영상 처음 공항 장면은 바로 오늘 5년 만에 베트남 친정 가는 날이에요. 엄마가 끝까지 배웅 나와서 안 가시다가 제가 보안 검색대 지나가려는 순간 뛰어와 무릎 꿇고 제 다리 붙잡고 오래 가지 마. 엄마 혼자 못 살아. 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보다 저를 사랑하는 한국 엄마의 딸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비밀 하나 더 있어요. 제 뱃속 아기와 오늘 비행기 타기 직전 엄마가 한 일, 마지막에 다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한국 공식 서류에서 저는 엄마의 법적 친딸이 됐어요. 강남 아파트는 완전히 제 명의. 엄마는 남편이랑 저랑 같이 옛날 집에 살아요. 매일 아침 엄마 일찍 일어나 밥하고 제가 퇴근하면 딸 왔어 하고 반겨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상 처음에 보여드린 공항에서보다 더 많이 운 날이 있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말한 날이에요. 그날 엄마 김치 담그고 있었는데 제가 부엌 뛰어들어가 엄마, 아기 생겼어요 했어요. 엄마 칼 놓고 5초 동안 굳었다가 저를 와락 안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아이고 엄마 할머니 된다. 손자 안는다. 이웃들이 장례식 난 줄 알았대요. 저는 눈물 속에서 웃었어요. 드디어 소영이한테 한 약속 지켰구나. 엄마 외롭지 않게 잘 모시겠다는 약속. 영상 처음 공항 장면은 바로 오늘 5년 만에 베트남 친정 가는 날이에요. 엄마가 끝까지 배웅 나와서 안 가시다가 제가 보안 검색대 지나가려는 순간 뛰어와 무릎 꿇고 제 다리 붙잡고 오래 가지 마. 엄마 혼자 못 살아. 저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아내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보다 저를 사랑하는 한국 엄마의 딸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비밀 하나 더 있어요. 제 뱃속 아기와 오늘 비행기 타기 직전 엄마가 한 일, 마지막에 다 들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금 베트남 가는 비행기 아니고 배 7개월 손으로 쓰다듬고 엄마가 손자에게 채워준 비취, 팔찌 꽉 잡고 있어요. 이륙한 지 10분쯤 됐을 때 승무원이 마이크로 응시 흐엉이라는 승객 계시면 비즈니스석으로 와주세요 했어요. 저 깜짝 놀라 태아에 무슨 일인가 해서 배 안고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비즈니스석 문 열리자 엄마가 거기 앉아 계셨어요. 눈 빨갛게 충혈되고 새 표랑 여권 들고 살짝 웃으시며 엄마 표 바꿨어 같이 베트남 가. 엄마가 베트남 간대. 저 5초 동안 얼어붙었다가 비즈니스석 한복판에서 엄마 안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 엄마 제 머리 쓰다듬으며 눈물 웃음으로 엄마 말했지. 혼자 못 보낸다고 엄마가 친정 부모님 인사드려야지. 향이 부모님 뵙고 감사 인사해야지. 세상 제일 좋은 딸 낳아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저 울다가 승무원이 휴지 한 통 가져왔어요. 5시간 내내 엄마 옆자리에 앉아서 손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난주에 이미 표 끊어놨대. 공항에서 깜짝 선물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할 베트남어 인사까지 외우셨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저는 시어머니. 아니 향이 두 번째 엄마예요. 향이를 낳아줘서 제가 다시 엄마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비행기 안에서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밤 11시 탄손루트 공항 도착. 친정 부모님이 플래카드 들고 딸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보자마자 친정엄마 달려와 안았어요. 그리고 뒤에 한국 시어머니가 캐리어 끌고 90도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부모님 저는 향이 엄마예요. 하는 거 보고 친정엄마 3초 멈췄다가 시어머니 끌어안고 언니, 우리 애 이렇게 아껴줘서 고마워요 울었어요. 탄손루트 공항 한복판에서 보라색 아오자이 엄마와 한복 입은 한국 엄마가 서로 안고 울어서 경비가 무슨 일이냐고 뛰어왔어요. 다음 날 친정에서 온 가족 모여 밥 먹었어요. 한국 엄마 처음으로 분보 후에 쌀국수 반새우 먹고 허리띠 풀며 우리 딸 고향 음식 김치보다 맛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선언했어요. 10일자 부족해. 엄마 베트남 한 달 있을 거야. 베트남 음식 다 배워서 한국 가서 손자에게 해줄 거야. 아빠가 그럼 그냥 여기서 사세요. 했더니 엄마 고개 끄덕이며 좋아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아요. 두 집이 한 집 됐어요. 지금 2025년 11월 한국 엄마는 베트남 와서 거의 6개월째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한국 엄마는
쌀국수 끓이고 친정엄마는 김치 담가요. 두 엄마가 번갈아 저 챙기고 손자 옷 떠요. 공식적으로 의자매 맺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남자와 결혼한 베트남 아내가 아니에요. 저를 낳아준 엄마 한 분, 그리고 저를 두 번째로 낳아준 엄마 한 분, 두 엄마의 딸이에요. 이야기는 여기서 정말 끝났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시어머니 며느리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제 엄마가 하신 말 기억해 주세요. 진짜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마음문만 열면 돼요. 8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한테 제일 크게 오해했던 일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 읽고 답글 달게요. 다음 주엔 한국 시어머니가 베트남 고향 음식 10가지 먹방 올려요. 웃다가 배꼽 빠질 거예요. 이제 저 가볼게요. 두 엄마가 밥 차려놓고 기다리거든요. 모두 사랑해요. 향올림. 지금 베트남 가는 비행기 아니고 배 7개월 손으로 쓰다듬고 엄마가 손자에게 채워준 비치 팔찌 꽉 잡고 있어요. 이륙한 지 10분쯤 됐을 때 승무원이 마이크로 응시 흐엉이라는 승객 계시면 비즈니스석으로 와주세요 했어요. 저 깜짝 놀라 태아에 무슨 일인가 해서 배 안고 비틀비틀 일어났어요. 비즈니스석 문 열리자 엄마가 거기 앉아 계셨어요. 눈 빨갛게 충혈되고 새 표랑 여권 들고 살짝 웃으시며 엄마표 바꿨어 같이 베트남 가. 엄마가 베트남 간대. 저 5초 동안 얼어붙었다가 비즈니스석 한복판에서 엄마 안고 미친 듯이 울었어요.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 엄마 제 머리 쓰다듬으며 눈물 웃음으로 엄마 말했지. 혼자 못 보낸다고 엄마가 친정 부모님 인사드려야지. 향이 부모님 뵙고 감사 인사해야지. 세상 제일 좋은 딸 낳아줘서 고맙다고 해야지. 저 울다가 승무원이 휴지 한 통 가져왔어요. 5시간 내내 엄마 옆자리에 앉아서 손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지난주에 이미 표 끊어놨대. 공항에서 깜짝 선물하려고 했대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할 베트남어 인사까지 외우셨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저는 시어머니, 아니 향이 두 번째 엄마예요. 향이를 낳아줘서 제가 다시 엄마 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저 비행기 안에서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밤 11시 탄손루트 공항 도착. 친정 부모님이 플래카드 들고 딸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 보자마자 친정엄마 달려와 안았어요. 그리고 뒤에 한국 시어머니가 캐리어 끌고 90도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부모님, 저는 향이 엄마예요 하는 거 보고 친정엄마 3초 멈췄다가 시어머니 끌어안고 언니, 우리 애 이렇게 아껴줘서 고마워요 울었어요. 탄손루트 공항 한복판에서 보라색 아오자이 엄마와 한복 입은 한국 엄마가 서로 안고 울어서 경비가 무슨 일이냐고 뛰어왔어요. 다음날 친정에서 온 가족 모여 밥 먹었어요. 한국 엄마 처음으로 분보 후에 쌀국수 반새우 먹고 허리띠 풀며 우리 딸 고향 음식 김치보다 맛있다고 했어요.